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9일 현재 차트 분석과 시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 방향은 하방으로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올라간 모습들은 결론적으로 다시 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15일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15일선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보시면 이제 지지 자리가 그대로 15일선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위에 자리가 저항이 120선, 60선이 됩니다. 그 자리 위에서 저항 자리를 뚫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또 차트 방향은 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김프가 그대로 1.94%, 95% 유지해주면서 아직까지는 뭐 김프 차이는 크게 보여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49.26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랐다가 다시 또 비트만 떨어진 모습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어저께와 달라진 모습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알트 모습들도 움직인 것들도 보시면 특별한 건 없어요. 어저께 저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밤새 있었던 뭐 뉴스 같은 경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리플 미 변호사 미 SEC 항소 신청 거부 요청 따른 추가 답변서 제출 관련된 거, 이 부분에 나와서 이제 중간 항소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래서 이에 미국 법원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후 리플이 관련 반론 답변서를 제출했다 라는 내용이 특별하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는 또 그레이스케일 이제 ETH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7%, 약간 GBTC 관련 그렇게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7%가 붙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에 애플 빅쇼트 원작자 지필 SBF 서적이 판권이 500만 달러에 매입됐다라는 것도 이것도 특별한 부분도 아닙니다. 뭐 애플과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뭐 애플이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관련성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뉴스 관련된 내용도 사용되진 않고요. 다음에 이더리움 테스트넷 데브넷 9이 9월 19일로 연기 결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 19일로 날짜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플 공동 설립자 SEC 규제가 잘못된 접근 방식임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뭐 항상 리플이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CBDC 관련된 부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부분도 제대로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상승장은 반감기보다 법정 화폐 공급 증가와 관건이다라는 분석.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약간 본인들만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뭐 확실하게 어디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디에서 하락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나머지들은 어저께 다 봤던 내용이고요. 특별한 뉴스 자체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이게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이더리움 테스트넷 데브넷이 9월 19일로 연결이 됐다. 연기됐다. 이 내용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코인 동향으로 가가지고 뉴스 기사를 보자면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어저께 있었던 내용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없어요. 다음 세계 시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황.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은 나이고 미국민들이 76% 임기 채울지가 걱정이 된다. 이제 내년에 있을 그 대선들 있죠.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코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
그다음에 애플 시총 증발한 건 이제 중국 관련된 정책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자국산 공무원들에게 자국산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따라서 기대감이 하락이 된 거죠. 애플이 실적이 좋지 못하겠구나 하고 기대감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화하고 계시는데 지영장님 오셨네. 네, 지금 이거 아프리카 TV로 앞으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올리려고요. 여기가 음질이 좀 더 좋아서. 자, 그다음에 원유국 베네수엘라가 유가 상승세 대외 협상력 강화와 기대감. 이거 한번 보시면 왜냐 아무래도 유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부분을 다들 감산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된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영향에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 근데 여기에서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인 남미 베네수엘라가 검은 금을 뒷배서 아마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쉐브론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생산 재개도 일시 허가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계속 과거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방문한 예정일 그는 이날 선전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좋은 소식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냥 대외 협상력 강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 내용 나오고 있고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다음에 경제 관련된 부분 보면 어저께 나왔던 내용 그대로 흑자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 요소 수출 통제 안 한다 이 내용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곧 추석이 오죠. 추석 물가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기업을 도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당 관세 수출 지원 논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에 이제 농산물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물가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예민한 편입니다. 그다음 자,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 곧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부분 유가 감산에 따른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뉴욕 증시가 과매도 반발 상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과매도 반발에 상승이 됐다. 아무래도 이번에 애플이 내려간 부분이 영향이 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이. 그 다음에 국제유가 한전의 호재이냐 악재이냐 이런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이것도 이런 것들도 보시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유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이든 재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코인 뉴스들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주말에는 특별하게 뭐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없을 것 같고 큰 변동성들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모습이 여기에서는 주말에는 재미없을 수 있다. 알트코인들 보셔도 알트코인에 특별한 카테고리 펌핑들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단타를 치더라도 거래대금 상단이 있는 정도 이 정도가 다일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요. 월요일날 보시면 좀 더 분위기가 달라 보일 것 같으니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6시 45분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